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속에서는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 영성의 시대를 꿈꾸는 빗생TV의 순박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마음의 탄생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내 마음대로 마음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바로 마음이죠. 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사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도 저번 시간에 말한 내 안에 신으로 존재하는 상위자의 통제 속에 관리되고 있으며 우주의 모든 시스템과의 연결 속에 전체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존재들이 내 마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늘의 통제와 시스템 속에서 내 마음의 자유지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마음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2부작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어디 있으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마음의 탄생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고 하고, 누구는 뇌의 작용에 있다고 하고, 오장육부의 이곳저곳에 퍼져 있다는 사람도 있고, 마음은 실체가 없어, 찾을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뇌에 있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각자 마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책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지식인일수록 이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손은, 우리의 느낌은 내 마음을 찾으라고 하면 가슴으로 향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속에 넣어 있다. 머리를 잡고 내 마음이야 하는 사람은 없죠. 뭔가 어색하죠?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어디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를 보면 마음을 뜻하는 한자는 심장의 모양을 본뜬 마음 심자를 씁니다. 심장은 말 그대로 마음의 장기이죠. 영어로도 마음은 심장을 뜻하는 heart입니다. 이미 말 속에 심장을 마음이라 쓰고 있는 것이죠.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모두 심장을 마음이라 쓰고 있으니 그럼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심장을 아무리 연구하고 뜯어봐도, 전자현미경을 봐도 심장에는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본능적으로는 이 심장에 있는 것 같은데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심장에서 마음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 물증을 찾아냈습니다. 뇌에 마음이 있다고 증거를 내놓고 있죠. 이 뇌에는 심증은 좀 부족한데 확실한 물증이 있죠. 우리가 정신활동을 할 때마다 뇌의 작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마음을 찾았다. 마음은 다 뇌의 작용이었어. 뇌를 통해서 인간 마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 과학이 발전해서 마음과 의식의 비밀이 모두 풀릴 것이라 믿고 있죠. 하지만
뇌과학으로 마음을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뇌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에 꼭꼭 숨겨져 있을까요? 심장에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마음, 실체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실체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 심포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했던 것은 이 심포의 위치를 말했던 것이죠. 심포를 처음 들어보시나요? 심포의 뜻은 마음을 싸는 보자기입니다. 한마디로 마음 보따리입니다. 마음을 나쁘게 쓰는 사람을 심보가 고약하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심포라는 무형의 장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오장육부에 하나의 장부를 더 넣어서 육장육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플러스 원 되는 하나의 장부가 바로 심포입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막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한의학을 하는 분들도 심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옛 문헌에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만 알 뿐이죠. 심포는 해부학적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장부이고 현재 과학기술로는 접근이 불가능한데요. 심포를 영안으로 보고 그 심포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심포 안에 차원간 공간들이 여러 층위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포에 있는 수많은 차원간 공간 속에 심장과 심포 사이의 차원간 공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마음의 장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영적 능력이 있었던 옛 선인들이 마음 보따리라고 심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 심포에 있는 마음의 장치를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 문헌을 통해서 심포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도 그 당시 의식 수준으로는 차원간 공간이나 무형의 장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에 빛의 생명나무 공부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정보이기에 하늘에서 새로 이름을 붙여서 내려준 것입니다. 작은 의미에서 보면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은 심포의 공간 속에 있는 장치만을 말하기도 하고 큰 의미로 확장해서 보면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을 구현하는 장치들을 통합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 의식구현 시스템 속에 인간의 의식이 발현되는 과정 속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뇌입니다. 마음이라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큰 시스템 속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뇌라는 거죠. 뇌는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에서 모니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컴퓨터는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죠. 마음의 모니터가 바로 뇌입니다. 마음의 본체는 심포입니다. 본체인 중앙장치는 심포에 있고 그 본체에서 나온 정보가 뇌에 전송돼서 모니터에 화면 뜨듯이 의식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뇌 과학으로 마음을 찾는 것은 모니터에 뜨는 화면만 보고서 모니터라는 기계 자체만 분해하고 뜯어보고 모니터를 연구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죠. 모니터만 있으면 모니터에 뭐가 뜨나요? 지지지직 신호 없음만 뜨죠. 본체가 있어야 모니터가 기능을 하는 거죠. 마음을 알려면 본체를 볼 수가 있어야죠. 지금의 과학은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 속에서만 의식을, 마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본체가 없는데 모니터를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체만 있고 모니터가 없어도 쓸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인류가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볼 수 있어야죠. 그 본체가 바로 심포가 있는 공간의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과학기술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구로, 무형의 기계 장치로 우리의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체를 알아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본질은 본체에 있습니다. 심포에 있으며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이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못 찾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하는 말들이 뭔가 그럴듯한데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음의 장치가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으려면 인간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 우주적 시각으로 확 확장돼야 진정한 납득이 될 것입니다. 머리로는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손이 마음을 찾으러 저절로 가슴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느낌은 진실을 알고 본질을 찾아갈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장치의 전체 이름은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구현 시스템입니다. 휴머노이드형 생명체의 의식을 구현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치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이 휴머노이드형의 생명체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핸드폰은 최신폰을 사도 몇 개월 있으면 또 새로운 최신폰이 나와서 계속 바뀌죠. 기술 발전에 맞춰서 계속해서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가 됩니다. 전화와 문자만 하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처음 바꿀 때를 기억하시나요?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을 하게 되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죠. 이렇게 핸드폰이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듯이 우주에서는 생명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외투인 생명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영혼이 프로그램의 정보를 담은 소프트웨어라면 외투는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 장치인 거죠. 컴퓨터가 있어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듯이 영혼이 외투를 입지 않으면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영혼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새롭고 다양한 외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외투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외투를 지구 인류의 시각에서는 외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계 종족이라고, 외계 생명체라고도 부르죠. 현재 지구상의 외계 종족으로 알려진 생명체를 인류의 시각에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회색 피부를 가지고 큰 눈에 머리털이 없는 그레이 계열 외계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계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죠. ET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키가 작은 숏 그레이, 키가 큰 롱 그레이, 또 제타 그레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파충류형 계열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인섹토이드라 불리는 곤충형, 사우리안으로 불리는 공룡형, 드라코니언이라 불리는 용의 모습과 비슷한 계열, 또 지구에 실제 존재한다는 렙탈리언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의 몸인 인간이 속한 휴머노이드형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체인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종족이라는 것이죠. 지구인 입장에서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느껴지고 인간과 형태가 비슷하면 휴머노이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최근 생산된 외투들로서 호모 사피엔스
탄생 이전의 다양한 호모 땡땡류들,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하빌리스 등을 비롯해서 인간스러운 모습의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류법으로 인간이 외계 생명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종족별 에너지로 네 분류로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요. 어조갑주의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로 나누어서 이 네 가지 에너지의 다양한 배합을 통해 다양한 종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주류인 포유류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주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족입니다. 외투를 만들 때 기본 베이스를 주류의 에너지를 깔고 만들었다는 거죠. 포유류 계열은 새끼를 몸속에서 품고 키워서 태어나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젖을 먹여 키우면서 피부 접촉을 많이 하고 서로 간의 교감 속에 살아가지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탄생에서부터 몸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와 달리 어류는 수많은 알을 여기저기 뿌리고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번식을 하죠. 어류는 서로에 대한 연결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유류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포유류 에너지가 바탕이기에 서로 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새로운 우주에 이 호모사피엔스가 많이 입식되면 앞으로의 우주는 따뜻한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이처럼 이 네 가지 에너지가 다양하게 조합된 각각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외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조인족, 나비족, 사자인, 반인반마, 유니콘, 거인족, 난쟁이족 등등 우주에는 더 다양한 외투들이 있겠죠. 지구상에서 그려지는 SF 소설이나 영화나 그림 속의 생명체들이 우주에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곳에 나오는 외계인의 모습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에 실제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누군가가 영감으로 꿈이나 형상으로 우주의 정보를 받아서 그려낸 것이죠. 이런 외투를 가진 생명체들과 여러분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상상인가요? 아니면 까무러칠 일인가요? 지구의 차원 상승 후에 실제로 그런 날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주공학 기술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외투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신제품 개발팀들에 의해 스마트폰이 계속 신모델이 출시되듯이 18차원, 17차원, 15차원의 생명 창조팀에서 일하고 있는 천사님들이 영혼이 입을 수 있는 외투인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에서부터 신경, 감각, 소화, 호흡, 순환, 배설, 생식, 눈, 코, 입, 귀, 오장육부를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체 기관과 경락, 차크라, 의식 구현 장치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몸의 장치 하나하나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장치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생명체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거죠. 이 모든 장치들이 하나로 통합된 생명체를 이룬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놀라운 몸인 호모사피엔스는 현재 개발된 최신형의 외투로서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풍부한 감정과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최신의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심포에 탑재한 마음의 장치가 최신 장치라는 것이죠. 이 우주에서 인간의 마음만큼
복잡 미묘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복잡한 사람의 마음이 우주 최고의 장치라는 거죠. 어느 조직에서 뭔가 중요한 연구나 개발을 할 때 프로젝트명을 발표를 하죠. 지구 행성의 프로젝트명은 테라 프로젝트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11의 프로젝트명은 피카소인데요. 왜 피카소라고 프로젝트명을 정했을까요? 화가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명을 정한 것을 보면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핸드폰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호모사피엔스를 개발할 때 프로젝트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생명창조팀에서 직접 밝힌 정보입니다. 바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를 만들 때 생명창조팀에게 내려진 창조주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인간이란 외투가 얼마나 다양하게 의식과 감정을 구현하며 문명의 다양성을 펼쳐낼 수 있는 외투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졌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호모사피엔스가 창조되었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존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주의 생명체 중 하나로 인간을 보았을 때 인간이 고차원에서 우주공학기술로 만들어진 생명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보이는 세계에 인간의 마음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의 장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외투를 입고서 그 외투에 장착된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정신활동을 하며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장치인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최신형의 외투입니다. 인간이라는 몸체 안에는 우주의 최첨단 공학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우주의 최신 시스템이 모두 총집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지구에서 인간이란 몸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최첨단 시스템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혼의 입장에서 이 지구의 물질 체험은 정말 축복의 시간이죠. 각각의 생명체마다 다른 종류의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컴퓨터마다 부품이 다른 것처럼 휴머노이드형인 인간에게는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종별로 의식 구현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도 식물도 다른 의식 구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식물과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이유도 이 의식 구현 시스템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각자가 각자의 의식 구현 시스템에 맞춰서 감정과 의식을 구현하며 살아가기에 인간이 느끼는 것과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이렇게 느낄 거야, 식물이 아플 거야, 슬플 거야,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식물과 동물은 자신의 의식 구현 시스템의 조건대로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생명체와 생명체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구조의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성능이나 세부 조건들은 각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의 구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심포의 공간에 있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의 센터라 볼 수 있는 메타 보드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 공간에 있는 장치를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라 부르는 것이고, 큰 의미에서 보면 심포의 메타 보드와
최종적으로 의식이 발현되는 뇌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식이 구현되는 장치들의 시스템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몸통 앞쪽 인맥선상에 있는 감정선과 뒤쪽 등의 동맥선상에 있는 의식선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과 의식의 정보가 먼저 발현이 됩니다. 그 후에 메타보드에서 감정선과 의식선의 정보를 받아서 통합을 하게 되죠. 그 통합된 정보가 뇌로 보내져서 뇌에서 정보 처리가 되면 아바타가 의식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의식이 구현되는 시스템 전체를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의식을 구현한다는 것은 감정선과 의식선을 거쳐서 메타보드에 통합된 정보가 뇌로 올라가서 내가 인식하였을 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의식으로,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선과 의식선, 그리고 메타보드와 뇌의 장치들이 모두 우주의 최신 장치들로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차원, 17차원, 15차원의 우주공학 기술자들이 만든 우주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인간의 과학기술은 6차원 초입 정도로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이죠.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간 것 같지만 지구라는 우물 안에서 보고 있는 관점인 것이죠. 경락이나 차크라, 감정선, 의식선,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고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마음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이 무수한 시스템 속에서 마음의 장치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영혼의 마음이 나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존재이며 본령과 상의자아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기 전에 이미 하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몸을 만들어서 영혼이 그 몸을 입고 지금 이곳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혼의 물질 체험 과정 중에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우주 속에서 새로운 외투와 새로운 의식 구현 시스템과 창조주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우주의 새로운 옵션들을 당신의 영혼이 선택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치들이 있으며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내고 뇌를 똑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몸 전체의 세포 조직 기관들의 모든 것들을 뇌와 연결하고 통합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이는 뇌가 전부가 아니며 보이는 인간의 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기관들과 장부 속에도 보이지 않는 차원간 공간 속에 무수히 많은 무형의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수한 장치들이 있기에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마음의 장치인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인 것입니다. 인간이 의식이 있는 생명체를, 마음이 있는 생명체를 어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창조하였으며
우주공학 기술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혼의 외투가 바로 생명체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혼이 우리 몸 안의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의 뇌를 거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원 속에 차원 간 연결을 통해 영혼이 바로 나라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계획 속에, 하늘의 시스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계획 속에 마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던 마음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우주적인 커다란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으로 드러나는지,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이 그렇구나 하고 반응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